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뭐 가격 전략 그리고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가 11만 5천원, 날짜 8월 26일에 비중 25% 더 갈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현재가가 16만원대인 걸 감안하면 투자를 굉장히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하신 건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매수를 하신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잘 잡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리사이클링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라는 거는 이제 전기차에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전기차에 이제 배터리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배터리를 이제 다 썼거나 아니면 잘못 만들었거나 이런 이제 폐배터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전기차 보급도 또 확산이 되고 있죠. 근데 전기차가 그냥 만들어질까요? 네, 전기차를 만들려면 당연히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생산량 증대는 결국에 배터리 생산량 증대가 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폐배터리 숫자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폐배터리가 왜 문제가 되느냐? 얘를 이제 분해시킬 때 매립을 할 때 중금속이 흘러나옵니다. 중금속. 그래서 중금속이 현재 토양이라든지 이런 지하수염을 굉장히 많이 오염시킨다고 해요. 근데 전기차 보급이 우리가 지금 왜 하려고 하느냐? 친환경 때문에 하는 거죠. 결국의 목적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유출량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전기차를 생산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에 따른 폐배터리가 환경오염을 다시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좀 어불성설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진짜 이런 친환경 목적을 좀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폐배터리 사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비, 부품, 소재 전부 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이 폐배터리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 폐배터리 문제를 그냥 우리가 방치를 할 거면 전기차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돈도 들일 필요가 없는 거고. 어쨌든 친환경 목적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최대한 좀 줄여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폐배터리 문제를 반드시 조금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확산이 될수록 이 폐배터리 관련 산업들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리사이클링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튬 이온 점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이 리튬 이온의 에너지 재활용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거 자체만으로도 환경을 많이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폐배터리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폐배터리를 파쇄한 다음에 뭐 포장재와 내부에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선 그리고 뭐 플라스틱 등 각각 이제 분리하고 남은 물질을 이제 용해를 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튬 이온을 버리냐 그게 아니라 저장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재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동사는 저장장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폐배터리 관련 수요가 늘어날수록 동사의 사업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산업이 전망이 좋을까요? 좋을 수밖에 없죠. 전기차 보급 확산은 기정사실화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산, 완성차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품, 소재, 장비, 배터리 다 필요해요. 근데 배터리 생산량이 증가하면 결국에 폐배터리 생산량도 증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리사이클링 이런 재활용 기업들의 수혜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그 주가 목표가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일단 실적 추정 대비로 우리가 해볼 수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도 증권사 리포트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대로 딱
찍고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전부 다 이제 어떤 수치적인 거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어떤 종목이 됐던 간에 일단 최고점 돌파를 하면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중장기적 모멘텀이 형성이 된 종목군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점을 돌파할 때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막말로 이게 오늘 고점일 수도 있고요. 내일 만약에 뭐 18만원, 19만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의 전망을 말씀드린 이유, 당연히 이제 전망 자체는 좋고요. 또 이제 매출의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선이기 때문에 현재 뭐 어쨌든 수치적으로 보면 더 갈 거라고는 봅니다. 내년 실적보다는 이제 2024년 전기차 보고 확산 시기에 실적으로 추정해봤을 때 더 간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18, 19만원까지는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단순히 이제 실적 추정으로 좀 비교를 해본 거고 그 실적이 막상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갖고 뭐 11만원, 12만원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목표가를 정해두십시오. 예를 들면 12만원에 매수를 했는데 내일 또 최고점을 돌파해요. 매도합니다. 또 돌파하면은 매도해야죠. 여기서. 그리고 오늘도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저라면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또 분할 매도를 했을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최고점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사실상 목표 주가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점 찍을 때마다 분할 매도로 잘라가셔라. 이게 가장 편해요.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을 때 여기서 뭐 팔면은 수익이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올라가겠지 하다가 또 매수가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고 이제 다시 반등 치고 가면 다행인데 쭉 빠지는 종목군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내려갈 때 분할 매수도 잘해야 되지만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매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최고점 찍은 이후로 또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에 지금 25%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5%씩 잘라내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이 종목을 만약에 이때 샀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를 좀 정해놨을 것 같습니다. 5%든 10%든. 그래서 10%씩 정하고 상승할 때마다 분할로 매도를 했다면 지금 약 20%에서 30%가량 이미 수익이겠죠. 그래도 지금 어쨌든 5%씩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 분은 25%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3번 매도를 했어도 결국에 15% 청산이 된 거고 10%라는 비중이 남아있는 거죠. 이걸 갖고 또 추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이전에 쌓아놓은 익절해놓은 이 퍼센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실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이제 익절가 이익 보존가라고 하겠습니다. 이익 보존은 뭐냐면 12만원에서 내 목표가가 15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15만원을 못 가고 14만원까지 이렇게 갔다가 내려옵니다. 근데 난 13만원 이탈하면 그냥 이거라도 수익 보고 팔아야겠다. 요게 이제 이익 보존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이익 보존가도 걸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오늘까지 청산을 하고 한 10% 비중 남았죠.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나는 뭐 17만 5천원이야. 예를 들어서 가면 이때 팔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못 간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갖고 뭐 17만 2천원, 3천원, 4천원 가다가 목표가까지 못 가고 다시 오늘 고점이나 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쨌든 난 여기서 샀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거든요. 파셔야 됩니다. 흐름 깨지면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익 보존가를 정해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고가 찍는 종목들은 분할 매도를 하되 고점 뚫을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되 내려올 때도 항상 이익 보존을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왜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고요. 8월 26일부터 이제 오늘 날짜까지 보유를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누적 수익률을 쌓을 수 있었는지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3번의 매도 구간이 나왔죠. 이거 반올림해서 그냥 10으로 계산할게요. 그래서 총 이제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거를 비중을 예를 들어 갖고 뭐 5%씩 설정을 했으면은
지금 25% 들어갔다고 하셨죠. 그럼 5%에 3번 매도니까 지금 15%가량 익절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 갖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 기술적인 어떤 차익 매물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전망 좋은 종목군들을 항상 그 가격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오히려 못 팔고 있다가 항상 제일 안타까우신 분들이 못 팔고 있다가 올라가는 건 봐요. 근데 매수가까지 다시 내려와서 손실 전환 됐을 때 이걸 안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일하이텍 지금 이렇게 물어보실 동안에 결국에 중간에 한 30%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뭐 단기 종목이든 중장기적 아니면 스윙 종목이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가격 전략을 세워 두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또 추가로 종목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날짜,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